이 작가는 죽음을 이렇게 초록색 망토를 입은 정말 생기 있는 젊은 여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학문 중에 학문, 어떤 학문이 학문 중에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이 학문 중에 최고로 치는데 로마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오직 이것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뭘까요? 네,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는 지금 함께 그림책으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춤이라는 책인데요. 28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근데 어떤 형태건 간에 죽음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슬픈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아이러니와 또 얄궂은 운명이 들어있는 죽음들이 있거든요. 그런 죽음을 28가지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장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시작할 때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탄생도 보았고 죽음도 보았는데 그 둘이 다른 줄만 알았다. 다른 줄만 알았다는 건 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으로, 시인의 이 말을 시작으로 여러 죽음이 소개되는데 여러분에게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프랑스에 빼어난 극작가 몰리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무대에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작품, 상상병 환자를 이제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벼랑간 쓰러진 거예요, 무대에서.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 다음 또 다른 죽음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도라 던컨 아시죠? 예, 무용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무용수인데 목에 이제 기다란 스카프를 둘렀는데요. 그게 자동차 바퀴에 끼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콜리어 형제가 있었는데 이 콜리어 형제는 이제 골동품을 수집했어요.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120톤 정도의 골동품에 둘러싸여서 은둔한 채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식사를 가져다 주려다가 실수로 거기에 있는 덫을 건드린 거예요. 왜 덫이 있었냐면 그 골동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덫을 설치해 놨거든요. 근데 식사를 가져다 주다가 그 덫에 걸려서 이제 잡동사니들이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모은 골동품에 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책은 좀 판형이 작은 책인데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수많은 사례들, 저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을 한번 그림책 속에서 만나보려고 해요. 죽음에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책은 바로 나는 죽음이에요 라는 책이에요.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이라는 작가가 글을 썼고요.
마린 슈나이더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 내가 죽음이라는데 보통 죽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해골? 네, 보통 왜 검은 망토를 들은 저승사자가 떠오르는데 이 작가는 죽음을 이렇게 초록색 망토를 입은 정말 생기 있는 젊은 여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죽음이 지금 빨간 프레임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죽음이라는데 이 죽음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죽음이에요. 삶이 삶인 것처럼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네. 우리가 삶은 경탄하면서 환영하고 환대하고 기뻐하는데 죽음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지만 죽음은 자기 자신을 삶이 삶인 것처럼 나도 그냥 죽음일 뿐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나 간다고 이야기해요. 부드러운 털을 가진 작은 동물에게도 가고 긴 코를 가진 코끼리에게도 가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동물에게도 가고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누구한테든지 내가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느냐. 새들이 눈 뜨기 전에도 가고 아침 일찍 찾아가기도 하고 또 태양이 하늘 아래 사라진 후에 늦게 가기도 한다. 이 말은 내가 찾아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말을 죽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창문이에요. 창문이 열려 있죠? 요 안에 불이 켜 있는 게 보여요. 여기 창문이 닫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죽음이 내가 지나가는 걸, 내가 다가오는 걸 보고 내가 오는 걸 알아차리고 보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켜놓고 나를 기다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내가 지나가기를 그냥 바란다. 내가 지나가는 걸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느끼는 거죠.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볼까요? 지금 여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한 집에 불이 난 게 아니라 여러 집에 불이 났어요. 죽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찾아가기도 한다. 우리 왜 산불 났을 때 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산업재해나 어떤 배가 또는 기차가 사고가 났을 때 한꺼번에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한꺼번에 찾아갈 때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죽은 다음에 자기 품에 안고 잘 보살펴준다는 그런 말을 지금 죽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찾아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한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죽음도 아는 거죠. 내가 찾아오면 어떤 걸 궁금해할까?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신가요? 사후세계?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또 죽어갈 때 고통스러울까? 그런 게 궁금하시죠? 그런데 죽음은 이렇게 말해요. 숨이 멈추면 고통스러울까? 아니면 고요할까? 땅에 묻히게 될까? 한 줌의 재가 될까? 재가 되면 산바람에 멀리 날아갈까? 이런 걸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들려주는 거예요. 자, 죽음이 여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마지막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얘가 죽음이거든요.
얘는 누구일까요? 네, 삶이에요. 삶.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삶과 나는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가까운 곳에 늘 함께 있다고. 근데 우리는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음이 말하기를 나는 삶과 늘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또 여러분, 내가 찾아가면 정말 두려우시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살짝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알려준대잖아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사랑은 모든 슬픔과 미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매일 당신을 찾아갈 거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연히 나를 만나더라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두렵더라도 사랑으로서 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죠.